안녕하세요. 수원지역, 용인지역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자가 남자를 강간범 등으로, 즉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고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강간 등 성범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남자는 성범죄로 신고, 고소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신고, 고소당하고 여자랑 합의를 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남자를 압박해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성범죄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허위로 신고를 했어도 남자가 스스로 결백함을 밝혀내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여자는 이 유죄 판결 이후에 이를 근거로 해서 남자한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게 인정이 되면 또 수천만 원을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신고,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 사실을 본인이 들키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들켜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가 본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이를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들키게 되고 자신의 명예라 체면 등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라든지, 여자가 미성년자고 남자도 미성년자, 중학생, 고등학생이 사귀다가 성관계를 했다가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부모님한테 들키게 돼서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주체가 강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인 경우도 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의 주변 사람, 남자친구, 남편, 부모님 등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경우죠.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지만 이를 주변 사람에게 들키게 되고 그것을 차라리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자의 무지라든지 혹은 마음의 변심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제법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술자리에서 합석을 해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여자가 A라는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순간에는 A라는 남자가 추근되는 게 그렇게 싫지도 않고 또 술도 어느 정도 취해서 술기운도 있고 해서 술김에 응했는데 성관계 다음날 아침에 옆자리에 누워있는 A를 보니 너무나 못생기고 본인이 이런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A한테 너 왜 억지로 어제 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이에 분명히 강제, 폭행, 협박, 강압 없이 성관계를 맺었던 A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해서 내가 언제 억지로 했냐라고 서로 싸움이 나게 되고 이런 싸움이 빌미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여자의 변심, 후회 등이 원인이 돼서 허위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강간 등에 대한 허위신고가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징상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까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실제로 성관계로 신고나 고소가 들어가면은 통상 1차 조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찰 수사관, 소위 말하는 형사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진술을 듣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의 진술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핸드폰, 카카오톡, CCTV 등을 분석하고 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은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하게 됩니다. 기소의견 송치라는 것은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검사는 이 남자를 법원에 세워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라는 경찰의 의견입니다. 사건을 받은 경찰은 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증거로 채우게 되고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해서 법정에 세울 준비를 하게 된 후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남자를 성범죄, 강간 등의 죄명으로 기소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한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는 그 특징상 여자가 피해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검사들은 대부분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죠. 검사가 쉽게 무혐의 처분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건은 이제 형사법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형사법원에서 검사는 피해자 여자의 편에서 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공격하게 되고 남자는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방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방어가 실패하게 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고 강간 등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징역 등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역 등 실형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신상정보 공개라든지 혹은 취업 제한 등 아주 다양하고 아주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남자가 정말 죄를 지은 경우를 살펴보는 게 아니죠. 이 남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형사사건, 즉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범죄자로 지목된 경우에 항상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성범죄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아요.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아시죠? 거기서도 CCTV 등도 증거로서 활용이 됐지만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증거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무죄 조항은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 없이는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나한테 죄가 없다,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를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가도록 변호사가 조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사한테 가면은 이 검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사실상의 증거, 법리적인 주장 등을 통해서 검사를 납득시키는 겁니다. 검사가 변호인의 주장에 충분히 납득한다면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해서 형사재판이 벌어지는 단계까지 왔다면 변호인은 이때부터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구두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변호 활동을 통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사무소, 수원사무소 등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